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제가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 스위프트 UI라는 녀석은 미완성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실 일이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익혀두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방송은 스위프트 UI 방송은 아마 요 방송이 당분간은 마지막일 겁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간략하게 살펴보죠. 제가 지난 방송 말미에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스위프트 UI 때문에 당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황하신 걸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프로젝트를 켜면 이렇게 스위프트 UI가 생성이 됩니다. 위에 임포트 내용 보이시죠?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자리가 UI 키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스위프트 UI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스위프트 UI가 도대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그 공식 사이트를 가는 게 낫죠? 공식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죠. 구글을 켜셔서요. 거기서 엑스코드 스위프트 UI라고 타이핑을 치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제일 위에 애플 디벨로퍼의 요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스위프트 UI 더 우수한 앱, 더 적은 코드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보았던 그런 비슷한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언적 구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아마 플러터가 구글 거죠. 그 플러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플러터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런 UI를 그리는 방식이 안드로이드나 지금 기존의 iOS 같은 경우는 XML이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화면에 그리는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코드에서 요렇게 드래그 안 되네.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바디도 있고 요렇게 선언을 해서 작성을 하겠다. 그래서 선언적 방식으로 UI를 만든다를 얘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다가 볼 건 없고요. 다른 건 오른쪽에 튜토리얼 자료 보기 이렇게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영문을 눌러보세요. 국문이 없다는 것이 슬프지만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지금 좌측에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클래스에서 코딩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측에 이렇게 UI를 바로 프리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프리뷰가 아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엑스코드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면서 엑스코드가 아니죠. 맥 OS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면서 프리뷰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스코드에서 이 지금 프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은 맥이랑 엑스코드를 그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되돌리고 이런 거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좀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라는 문구를 치면 이렇게 우측에 리스트를 사용한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치면 이거를 뭐 호리존탈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선언하는 겁니다. 뭐 이미지, 텍스트, 스페이서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보시다 보면 거의 마지막쯤에 Get Started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Creating and Combined Views 해가지고 이그젠플 예시 프로젝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뭐 해보는데 그 중에서 요 가운데 이 프로젝트 파일즈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여시면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킨 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하면 이 프로젝트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reating and Combining View 그래서 리드미 부분으로 이렇게 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 이렇게 아까 그 봤던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복잡하니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일단 끈 다음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구조로 나와 있죠. 컨텐트 뷰가 나와 있고 뭐 씬 델리게이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컨텐트 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공식 사이트에서 나왔던 그 예문들이랑 비슷한 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바디인데 뷰라는 바디에다가 V 스택으로 싹 했다. 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빌드를 해보죠. 빌드를 딱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죠. 이 예시를 보니까 지금
요 화면으로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보니까 V스택으로 해서 맵뷰, 맵이 나왔네. 서클 이미지, 이게 서클 이미지겠구나. V스택, 또 뭔가 V스택이 있네. 쭉 봤는데 텍스트, H스택, 이 뭐지 이거? 딱 감이 오시죠? 이런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요소들을 이렇게 다 선언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어, 이게 여기를 누르면 이게 꺼질 텐데, 일단은 이거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요. 끌게요. V스택은 버티칼로 스택, 그러니까 버티칼이면은 세로죠. 세로로 쌓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밑에 요 지금 괄호로 되어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죠. 요렇게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여기 밑에 이제 선언, 요 안에 선언되는 것들은 다 세로로 쌓겠다는 뜻이 V스택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바로 힌트 또 나오죠. H스택은 가로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쌓는다 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맵뷰는 맵을 보여준다는 거고, 이때 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는 것들은 이 맵뷰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보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동그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오프셋은 뭐 x의 위치는 여기고 y는 위치를 마이너스 30을 하겠다, 밑으로 내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패딩은 이만큼 주겠다 이런 거고, 또 v 스택을 해서 그 밑에 안에다가 텍스트도 넣고 스택 안에 스택도 쌓고, 그리고 H 스택 안에다가 텍스트, 이 스페이서는 그 여백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텍스트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점 패딩을 해서 이 V 스택에 패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 사실 해봐야 돼요. 지금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프리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냐면 우측 위에 Adjust Editor Options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누르면 사실은 이거 타이핑을 하면서 우측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좀 보이시나요? 스위프트 UI 프리뷰는 필요합니다. macOS 10.15 혹은 그 이상 이후 거가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제 맥도 그렇고 일부 이제 뭐 블로거분들은 이제 그 프리뷰 아까 말씀드린 베타 버전을 통해서 그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안 올렸어요, 일부러. 되돌리기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빠염 됐고, 이렇게 해서 세로로 쌌는데 맵, 서클 이미지, 그리고 V스택, 그리고 빈 공간에 여기 지금 여백 이렇게 쌓는구나.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면 요렇게겠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보시죠. 처음에 세로로 쌌는데 메뉴에 맵뷰가 나오고 그 밑에 서클 이미지 요거죠. 그 다음에 밑에 또 V스택을 쌓을 건데 V스택 부분이 좀 여기입니다. 요렇게. 왜냐면 텍스트가 먼저 나왔죠. 요거 터틀 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보니까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H스택은 옆으로 가로로 쌓는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가로로 갔네요. 안드로이드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시죠?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쌓는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텍스트에 조슈아인가요?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라는 곳에 여기 오른쪽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서 돼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스페이서가 있어서 빈 공간이 이렇게 여박이 떴고요. 그렇게 해서 됐고, 지금 이것들을 또 패딩을 주고 빈 공간을 줬다. 여기 빈 공간이 여기 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건드려 볼까요? 뭘 건드려 볼까요? 가장 간단한 거지. 거의 방송 마지막이니까. 맵뷰를 아니야. 맵뷰는 건드리지 말고 텍스트를 하나 더 넣어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넣고 터틀락 2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빌드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밑으로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네요. V스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리딩이다 뭐다 해서 이제 뭐 얼라이먼트 정렬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값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점 눌러보셔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센터, 리딩, 트레일링 이렇게 있는데, 리딩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맨 앞에 좌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일링은 꼬리 부분 맨 뒤고요. 센터는 중앙 정렬이에요. 트레일링으로 바꿔볼까요? 빌드 어떻게 나오니? 컴온 이렇게 하면 뒤로 가죠. 보니까 정렬을 이쪽 오른쪽 정렬로 했네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스페이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스페이서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빌드. 2번 눌렀네. 어머나. 이렇게 하니까 스페이서를 지우니까 요놈이 지금 공백이 사라졌죠. 이렇게 됐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 이 종류들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이 프로젝트를 지금 다운받은 거를 계속 밑으로 쭉쭉쭉 내려보시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나와요. 이렇게 밑에 어디쯤이냐? 이렇게 맵에 대한 것도 설명이 나오고 더 내리면 이게 설명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게 요겁니다, 지금 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영문이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드렸다는 거. 이렇게 다음에 넥스트 해서 뭐 빌딩 리스트, 내비게이션, 이 리스트 만들고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또 get started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지금 아까 요거 지금 프리뷰를 볼 수 없다는 거. 정식 버전에서는요. 이게 좀 치명적이고 더 치명적인 단점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프로젝트 위에를 이렇게 가보시면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타겟이 지금 13 버전으로 돼 있죠. 이걸 만약에 한 몇으로 내릴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게 뭐 12.4 하나? 12.0?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빌드 한번 해보세요. 되네? 타겟을 내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되나 보네요, 이제. 원래는 제가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이거 좀 타겟을 제가 11인가? 10 정도로 내렸나? 이렇게 했을 때 빌드가 안 됐었거든요. 빌드가 되네요, 또. 희한하네. 이 치명적인 단점이 사라졌습니다. 따란. 이거 준비했었는데 방송으로 안 되는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걸 그랬어요. 타겟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일 정도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왜 10일로 올리냐면요. 예전에는 보통 한 8.0대 앱들이 많았거든요. 더 내려가지도 않네요, 이제는 밑으로. 근데 요즘은 최소한의 타겟을 이제 9.0까지 올리는 회사들도 많고 10.0를 이제 뭐 보통 기준으로 삼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로 이제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까지 쓰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옛날 폰이죠. 여기까지 올리시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 된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마지막은 제가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이게 되네. 제가 집에서 했을 때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집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집입니다. 집이고요. 회사에서 했을 때 제가 안 됐었거든요. 되네. 뭘까? 신기하네. 방송 불량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요즘 여긴 없지만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뉴 파일에서 이렇게 넥스트 한 다음에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뷰 컨트롤러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짬짬이 요거 지금 요 방식으로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정도 확인해서 제가 한번 다음 방송 때 언지를 한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치명적인 단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다시 녹화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돼 있었고 타겟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좌측 위에 요 지금 빌드되는 타겟 있죠? 이 디바이스 이 버전을 내려보세요. 13이 아니라 12, 그러니까 13 밑보다 내리면 빌드를 이렇게 했을 때 빌드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2.1로 빌드 하려고 했던 이 iOS 8 버전은 which is lower than landmarks minimum deployment 타겟보다 낮다. 그래서 프로젝트 미니멈을 디플로이를 바꾸세요. 아니면 iOS 버전을 올리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일단 디테일 나온다.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이게 13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iOS 13 있죠? 이 버전.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1에서는 빌드를 할 수가 없답니다. 네, 이거였어요. 제가 착각했던 게. 이게 타겟이 아니고. 이 타겟을 올려볼까요? 한번? 빌드 되는지? 타겟을 13으로 올리면 여기에 지금 12.1이 사라져 버리네요. 어쩔 수가 없네. 그럼 결국은 제가 했던 얘기가 맞네요. 이 타겟을 11.0 정도 버전부터 지원하게 해줘야지 내 프로젝트는 하고서 내린 다음에 여기서 12.1 13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13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까 이건 됐죠.
근데 실제 13이 안 되는 단말기에서 12.1 이런 거 있죠, 낮은 거. 여기서 빌드를 하려고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뜬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거를 또 13으로 올려버리면 타겟을 올리면 여기에 낮은 버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때문이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